안녕하세요, 휘른즈입니다. 지난번에 Q&A, ASMR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ASMR을 재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했던 첫 ASMR이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ASMR은요, 10만 구독자 감사 의미로 여러분의 사연들과 이야기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토닥토닥 ASMR. 요즘 여러모로 참 답답하죠. 계약도 미뤄지고 재택근무하는 분도 많으실 거고, 또 업무상 또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도 많을 듯 합니다. 저 역시 몇 주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리고 기관지염까지 겹쳐가지고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이런 상황에서 토닥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좀 이야기를 털어놓고 누군가 좀 그걸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되도록이면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통 라디오 느낌으로 여러분께 사연과 듣고 싶은 한마디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해볼 건데요.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보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래님의 말하기 스킬을 배우고자 채널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는 이제 막 고1이 되어야 하는 17살 소녀입니다. 17살이 되고 고등학교 입학을 얼마 두지 않은 시점에서 신난 친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대하던 입학이 미뤄지고 있어서인지 아닌 집에 있기가 싫기 때문인지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영원한 중딩, 영원한 초딩이 되고 싶을 정도로 고등학교 입학이 싫습니다. 고등학교라는 네 글자가 저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원래 고민이 많은 성격 때문인지 아님 주위 사람들의 반응 때문인지 대입이 우선시되는 고등학교의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아직까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지도,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도, 심지어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서 어지러운데요. 이제는 희망 직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넌 목표하는 대학이 뭐니?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지금 공부해야지. 학교 입학이 미뤄지는 지금이 기회야. 지금 다 준비해놔야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 나오고 너의 멘탈에도 도움이 되지. 이런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를 콱 꽂네요. 덕분에 공부하기 싫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갈수록 고민만 늘어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남들은 침착하게 척척 할 일을 해내고 공부를 하는데 연필을 놓고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혼란스럽기만 한 나 자신을 보고 있자니 좀 답답하네요. 아마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공부 권태기가 합쳐진 것 같아요.
이럴 때 히레님의 ASMR 사연에 당첨돼서 상단에 적은 한마디 들으면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거 아세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보리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지금 이대로 시간이 딱 멈췄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그 18살 그 상태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고3이 되어서 수능 보기도 싫고 어른이 되기도 조금 그런 두려운 마음 있죠. 그때 자주 듣던 노래가 있는데 자우림의 오렌지 마말레이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고픈 일도 없는데 되고픈 것도 없는데 모두들 뭔가 말해보라 해. 별다른 욕심도 없이 남다른 포부도 없이 이대로이면 안 되는 걸까? 그리고 이 고민은요, 대학에 가서도 직장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도요, 역시 같은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시점에서는요, 아이보리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말처럼요, 자신을 찾는 것부터 해도 늦지 않아.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찾고자 하는 이 고민들 있죠. 꿈에 대한 고민들을 보류한 다음에 그냥 막 달리게 되면요, 어른이 되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제동을 걸어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은 저마다 다른 속도, 다른 모양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치만 어른이 된 다음에 제동을 걸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리스크도 더 커집니다. 지금 아이보리님의 고민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너 자신을 찾는 것부터 해도 늦지 않아. 아시겠죠? 이어서 옆집 토깽이님. 고등학생이라 진로 관련 고민이 정말 많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참 많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결국은 잘 될 거니까요. 저도 그 응원하는 사람들 줄에 좀 같이 설게요. 건희님도 진로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민이 많은 만큼 꼭 길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좀 진로를 빨리 결정을 해서 직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만큼 또 좀 뒤늦게 찾거나 직업을 바꾸고 나중에 직장을 바꾸는 어른들도 많아요. 우리는 사실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평생 고민해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니까요. 우선 지금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어느 쪽인지 나에 한번 집중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영민하다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달부터 첫 직장으로 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첫 직장이라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없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신입 직원인 만큼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마음만 앞서는데 이런 업무 스트레스를 나 홀로 운동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에고, 기대했던 첫 출근인데 마음이 뒤숭숭하시겠어요. 한참 배우고 설레야 될 시기인데 말인데요, 그쵸? 그래도 운동으로 해소를 하고 계시다니까 이 아이디처럼 영민하게 쉽지 않은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이겨내고 계신 듯 합니다. 멋진데요. 저도 운동으로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2분동만 하고 있네요. 영민하다님께 보내드립니다. 너의 인생은 너를 닮았다. 지현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응원과 위로의 말이 필요한 시기일까요?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같은 댓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옹꽁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힘들 땐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이 힘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에 저도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도저히 힘이 안 나는 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날 좀 처지면 어때요? 그쵸? 굳이 힘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우리들은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어쩌면 긴장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저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직을 생각하기엔 나이가 나이인지라 두렵기만 하고 계속 이 직장을 다니기엔 그 이상을 바라보기엔 쉽지 않아 보이고 더 이상 잘할 용기가 나지 않네요. 그리고 붙여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힘들 땐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옹꽁님의 이야기가 이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공감할 듯 합니다. 더 이상의 용기가 생겨나지 않는 상황. 그리고 특히 번아웃까지 겹친다면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죠. 당장은 답이 없어서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시기가 인생에는 꼭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버텨야 하는 시기 있잖아요. 혹시 그런 시기를 지내고 계신다면 이 영국의 정치가 중에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의 명언이 있는데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힘보다는 인내심으로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그 일이요. 꼭 우리 직업적인 일이 아니더라도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로 살짝 바꿔보시면 부담이 좀 덜 하실까요? 이어서 이분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너가 달려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길은 더욱 찬란할 것을 응원해.
정리밍님.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해야 될 과제들과 모든 활동들을 혼자의 힘으로 해야 돼서 너무 당황스럽고 힘겹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힘든 요즘 희래님의 응원의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게끔 응원의 말씀과 혹은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희래님만의 동기부여 멘트가 있다면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참 말씀처럼 비상사태죠.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요. 일상의 변화도 크고요. 정리밍님처럼 이 상황 속에서 공부와 과제를 혼자 해내셔야 되는 수험생분들, 학생분들, 또 취준생분들, 안 그래도 좀 어렵고 고독한 싸움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힘들 때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대사를 외울 정도로 많이 봤던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뮬란에서 찾았습니다. 영화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이에요. 역경을 이겨내고 핀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니라.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버텨낼 만큼 원하는 거, 이거 하고자 하는 성취를 얻어내신다면 그만큼 값진 보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쉽게 얻어지지 않는 만큼 이제 내가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나은 내가 되어가잖아요. 결국엔 이 노력 끝에 성취를 했을 때 역경을 딛고 피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꽃처럼 세상 누구보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실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이끄님, 생각보다 걱정과 불안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멋진 말인데요. 올해 고1이 되는 17살 학생입니다.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3년 전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요. 거의 2년을 혼자 방황하면서 친구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꽤 커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조금이라도 꺼리거나 하는 기류가 보이면 불안에 떨고 3년 전에 있던 일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걱정이 어느샌가 저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보기 이상한 것 같은 행동을 하면 혼자서 속앓이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전학을 가는데 모두 모르는 아이들이고요. 혹시 또다시 겉돌지 않을까? 적응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등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관계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라고 요즘 근황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붙여주셨나봐요. 생각보다 걱정과 불안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요. 사실 관계에 대한 불안은 다이끄님처럼 10대 때도 20대, 30대가 되어서도 계속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서 따라다니는 고민들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 관계라고 하잖아요. 지나고 보면은 내 탓이 아닌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던 관계들이 있었고, 내가 미숙해서 망쳐버린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더욱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꾸고 그러면서 함께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수수님 사연입니다. 벌써 이 일을 14년 차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혼자가 된 게 오래네요. 쉽게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 더 조심스러워지고 이러다 성급하게 만남과 결혼을 할 수도 있기에 성급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언젠가는 좋은 사람 나타날 거고 내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아직 젊으니까 성급하지 않게 주변을 둘러봐. 아시겠죠? 100세 시대잖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항상 레이더를 켜두신다면 좋은 인연 분명 찾으실 겁니다. 토닥토닥. 이한나님, 대학 입학한 새내기인데 의도와 다르게 나오는 말실수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새 출발에 실수하기 싫은데 자꾸 실수하는 것 같아 스스로가 답답하고 밉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후회하는 말하기를 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후회 없는 말하기를 하려면 말하기 전에 호흡을 한번 더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상대방에게 오해가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필터를 한번 한 다음에 말을 하시면 전보다 훨씬 나으실 겁니다. 그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좀 오해를 사기가 쉽거든요. 10마디 할 거를 한두 마디로 줄여보시고 말하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한나님,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이 사연 속에 다른 분 배려하고 싶어서 말실수를 좀 줄이려는 마음도 느껴지거든요. 진짜 독한 말하는 못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던데 말이죠. 실수할 수도 있죠. 대신 이 상대한테 상처를 준 것 같다면 사과를 하고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말을 좀 다듬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실수를 고쳐나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현님, 이제 막 3개월 차 접어드는 막내 신입사원이에요. 또래에 비해 일찍 취업해서인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 시간이라는 게 가장 소중했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지친 저에게 힘내라고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남들보다 좀 출발이 늦은 만큼요. 그 전까지 쌓아둔 인내심 그리고
나만의 속도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겁니다. 일도 사람도 좀 힘든 시기가 있고요. 그 시기 또한 지나가면요. 분명히 이제 다현님이 부러워하는 그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일을 남부럽지 않게 하고 있는 그 시기가 올 거라 믿습니다. 다현님, 힘내요. 힘내요. 리버스타님의 사연입니다. 대학교 입학식도 못하고 OT도 못해서 싱숭생숭합니다. 개강하고도 3주 동안이나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냥 집에서 정말 백수처럼 살고 있는 제 모습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안쓰럽게 보입니다. 라면서 듣고 싶은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자신을 작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언제 힘들었냐는 듯 이 대학교 캠퍼스를 거닐고 있을 그날이 분명 올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쉽지 않은 시기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요. 초코님,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계속 자꾸 제가 살면서 후회할 만한 행동을 했던 일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때 이랬으면 더 괜찮았겠지? 이러면서도 계속 그때의 생각에 갇혀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실수들인데도 자꾸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 대하기도 어려워지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떨지 그 결과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주위 시선을 신경 쓰니까 나조차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게 올바르게 사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히렌트님 방송 들으면서 사소한 것부터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 보는 동안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라면서 축하 인사도 남겨주셨는데요. 그거 아세요? 좀 선하고 발전하는 성향의 사람들일수록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고 후회하고 괴로워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또 이런 후회나 반성들이 나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만 한다면요. 그게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괴롭지만은요, 당장은. 반성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 자기중심적이고 좀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초코님, 괜찮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일기나 글로 정리해서 어딘가에 담아두시면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정리가 좀 됩니다. 글을 쓰면서요. 그 과정 속에서 또 발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에게 이렇게 길게 털어놔 주신 것처럼 어딘가에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진님,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집이 공부하는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 생각보다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집중하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만 구독자 축하드려요. 쭉 최고길만 걸으시길 하시면서 맞아요. 이
요즘 재택근무 때문에 일과 생활의 경계가 없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집은 좀 쉬는 공간인데 그게 안 돼서 힘들어요. 하지만 이겨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변호사진님, 내년에 쉬려면 집중하는 게 좋을걸? 조금만 더 힘내요. 내년 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깜콩님, 직장을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바쁠 때 못했던 것들, 자신을 돌아보며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내고 계시다고 요즘 근황을 전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깜콩님처럼 이 어려운 시기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취업, 결혼, 육아, 이 사회가 정해놓은 제도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잠시 좀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실천 중이시군요. 멋집니다.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따뜻한 날씨처럼 사람들 마음에도 따뜻한 마음, 손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너다님, 수능 성적으로 간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수를 했습니다. 반수라서 재수를 한 학생들보다 시간도 부족했고 마음도 조급했어요. 심지어 저는 작년 수능 당일 속이 너무 좋지 않아 화장실을 왔다 갔다 거리는 바람에 수능까지 망쳐버렸습니다. 결국 재작년보다 더 못 본 상황이 됐고 그나마 가까운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추합으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20학번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하나 있는 수학 과목인 통계학 교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공대시니까 미분 적분학 다 배우셨죠? 이러고 넘어가 버리십니다. 저는 수학 나형에 과탐을 보느라 수학 가형 내용도 잘 모르는데 심지어 대학 과정에 수학마저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따로 공부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야속하기만 하네요. 장학금을 받고 싶어서 저는 2배, 3배로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나 회의감도 들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히렌츠님 영상을 보게 됐고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됐습니다. 제 고민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해주시는 모든 말들과 목소리가 마치 저를 위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 좀 천천히 해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요. 이 글을 적고 있는 이유는 그 목소리로 직접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가 원하는 말을 하지는 않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히렌츠님 덕분에 힘을 얻은 이런 구독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죠? 저 좀 울고 올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만든 이벤트인데 제가 위로를 받아가는 느낌인데요. 이게 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시기도 있고
그 시기를 좀 잘 버텨내면요. 원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안이 없을 때는 그냥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좀 학생 때는 더 그랬던 듯 합니다. 이 버티는 과정 속에서 끈기랑 인내가 생기고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버티고 나면 이후에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은 너다님. 뭘 하든 너의 선택이 맞고 잘 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그냥 너를 믿자. 이어서 JNL 이분의 이야기가 위로가 됩니다. 괜찮아. 잘 해왔어. 잘 해낼 거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일단 10만 축하드립니다. 사연이라고 거창하게 할 것도 없이요. 10대든 20대든 30대든 현재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걷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요. 화이팅! 희래님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저 역시 또 한 번 위로를 받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들면서 좀 선한 결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꿈을 좀 가지면서 오픈을 했었는데 점점 그런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지는 밤입니다. 김선민 님도 여기 댓글들도 다 너무 착한 거 봐 라고 달아주셨어요. 댓글을. 그러니까요. 채널을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덕분에요. VGODV님 짝사랑을 끝내고 싶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랑 가깝지도 않고 연결점도 없지만 그냥 그 사람이 예쁘고 좋게 보여서 짝사랑을 시작한 거였는데 4년 짝사랑하고 깨달았어요. 결국 제 마음은 그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이 짝사랑을 끝내려고 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힘들 땐 울어도 돼. 를 요청하셨네요. 짝사랑을 포기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저는 뭐든지 부딪혀 봐야지 좀 포기가 되는 편이라 최선을 다해서 들이대보고 차여보고 나면 깔끔하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가 만약 안 되신다면 좀 인연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연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든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인연이라면 좀 나를 덜 힘들게 하지 않을까? 혼자 너무 아프기만 하잖아요. 짝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땐 울어도 돼. 아시겠죠? 셀리나님, 저는 아빠 일 때문에 해외에서 살고 있는 중1입니다. 이 채널 보기에 조금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말재주가 없고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채널을 찾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해외 학교에 다닐 때 내가 조금만 더 자신감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희래님을 알게 되면서 성격이 조금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항상 꿀팁과 좋은 영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상 잘 챙겨볼게요. 최연소 구독자님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부정적인 거 말고 유익한 것만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나이에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부터가 너무 멋져 보여요. 아마 한 10년 후면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혜박님, 듣고 싶은 말로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어렸을 때는 뭐든 다 뚜렷했던 제가요, 나이 먹고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제 모습이 사회생활에 맞춰지고 흐려지는 것 같아요. 소심해지고 무기력증과 우울증도 자주 찾아오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소심한 제가 말을 못해서 우물쭈물 거리고 있는데 친오빠가 제가 할 말을 대신 상대에게 말해주면서 저에게 무심하게 한 말이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이랬어요. 그 말이 엄청 와닿았거든요. 이제는 흐려지는 제 모습에서 당당하게 제 모습을 다시 찾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무례함도 참고 넘어가야 되고 할 말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죠. 사실 제 영상 중에 개소리 대처법이라는 영상은 이런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요. 무례함을 꾹 참고 넘어가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한마디라도 할걸. 이런 상황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말씀처럼 지혜박님처럼 어느 순간 나를 읽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원만하게 넘어가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근데 참을 수 없는 이 무례함 때문에 내가 파괴될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좀 그런 방법들로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님 오빠처럼, 오빠의 말씀처럼 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 좀 덜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부터가 일단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면 조심스럽게라도 좀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 네, 그런 시기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참 기쁘겠네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그쵸? 초리스님, 여태 잘해왔잖아.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어. 공기업 준비 중인 27살 취업준비생입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채용과 각종 자격증 시험, 공시들이 미뤄져서 힘들겠지만 유독 저는 너무 지치고 무기력하고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에 볼펜이 잡히지도 않는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해왔는데 요즘 와서, 이제 와서 진짜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진짜 하루에도 12번도 생각이 나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솔직히 위로를 받는다고 해도 그건 제 마인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래님 응원을 받아서 힘을 냈으면 합니다. 라면서. 쇼리스님, 여태 잘해왔잖아요.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 취준생분들 특히 걱정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문턱이 좁은데 채용까지 미뤄지고 해서 캄캄하지만 그래도 좀 뚫려 있다고 생각했던 길이 있다면 어느 순간 그 길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막힌 길처럼 느끼실까 봐서요. 근데 초리스님이 힘드시다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힘드시지 않을까요? 어둡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그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여태 잘 해왔잖아.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토닥토닥. 그리고요, 최성일님의 말이 이어지네요. 포기하지 마레이. 포기하지 마레이. 저 잘 소화한 거 맞나요?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를 못 가고 있는 고1인데 중학교 때 왁자지껄하게 놀다가 뒤늦게 소방관, 경찰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너무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뒤늦게라고 하셨는데요. 고1이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은 고2 때, 목소리 커졌다. 제 동생은 고2 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재수를 하고 대학교에 갔어요. 그 다음에 휴학을 하고 본인의 꿈을 찾아서 2년간 더 공부를 해서 그 약사 시험을 봤어요. 피트. 그리고 결국 붙어서 본인이 원하는 약사의 꿈 이뤘습니다. 고1이면 늦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요. 작은 참새님, 안녕하세요. 저는 장녀입니다. 장녀라 그런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기대, 그리고 동생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책임감을 안고 있는데요. 중학생이 돼서 알게 됐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 기대와 책임감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동생들에게 알려주고 동생들과는 친구보다 훨씬 친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는 신기하다는 말을, 부모님께는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요. 이런 제가 바라는 건 제가 초등학교 때처럼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생 때처럼 부모님이, 아니면 누구라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봐 주시고 그 대답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그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말 듣고 여러분들도 오늘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모두 털어내 주시길 바래요. 너무 따뜻합니다. 저도 이런 언니가 있었으면 참 행복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첫째거든요. 동생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첫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내리사랑이라고. 동생들한테 사랑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반대로 또 받고 싶을 때도 많죠. 아마 참새님이 보통 동생들한테 주는 입장이었겠죠? 참새님, 오늘 어땠어? 힘들었어? 나도 오늘 좀 답답했어. 우리 조금만 더 견뎌보자. 화이팅. 참새님, 그리고 너무 다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받고 싶을 땐 그걸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되는 나이예요. 아셨죠?
쇼쇼숑님, 공부하는 학생인데 요즘 너무 스스로 나태해져서 강력한 자극을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은 것은 공부밖에 없었다. 라고 10년 뒤 꿈을 이룬 쇼쇼숑이 말했다. 공부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오이님, 목소리가 점점 커지네요. 여러분, 저 그냥 큰 목소리로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만 ASMR인데 좀 더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건데 초반에 이 발성이 안 풀려가지고 답답했습니다. 우이님, 중3이 된 16살 여학생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줏대가 없을까? 왜 이렇게 횡설수설할까? 그래서 친구들 무리 사이에서는 제 의견이나 생각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결정을 피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또 저에게 피곤하고 힘들었던 친구에게 똑 부러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이 연을 끊었는데요. 심지어는 그 친구와 멀어진 지금 그때 내가 잘못했던 건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나의 모든 말, 모든 행동에 영향을 줄 나의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희래님의 작은 응원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그냥 다 잊어버려. 내일은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가치관은 경험을 통해서 단단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고민과 시행착오들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이 좋고 어떤 모습이 싫은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 중에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 그게 뭔지 조금씩 확고해지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별로였던 내 모습이 있다면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마음에 드는 내가 좀 잘한 면이 있다면 잘한 점이 있다면 잊지 말고 그걸 나의 장점으로 굳혀서 더 키워보는 거죠. 그러면은 더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통이 가득한 10대를 거쳐서 멋진 가치관을 가진 20대가 되시길 응원하며 지금은 그냥 다 잊어버려. 내일은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토토로 킴님, 이런저런 고민이 많네요. 지금 제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최고길을 걷고 있는 거길 이라고 하셨는데요. 멍 때리고 걷는 게 아니라 이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이 토토로님처럼 걷는다면요. 저는 확실한 그 길을 찾으실 그 날이 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아시겠죠? 토토로 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김승효님께서 저는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이어서 수능 진학보다는 취업 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운 좋게 좋은 회사에 취업을 확정받은 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요즘 슬럼프가 찾아온 것 같아요. 뭐랄까, 제가 어릴 때부터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을 꾸었고 현재는 그 꿈을 이룬 상태인데 그 순간부터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목표가 사라지니 매일매일이 지루한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고 그러네요. 이제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건지도 헷갈려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은 공부, 휴식의 반복이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때쯤에는 일, 휴식의 반복이겠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그냥 히렌츠님이 저에게 맞는 길을 가고 있다는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지금 너는 바른 길로 잘 찾아가고 있어. 강승윤님, 아시겠죠? 지금 당장은 허무하고 목적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막상 그냥 버티다 보면 생각보다 그 일이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인생에 하고 싶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찾아가는 게 반드시 그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을 좀 하다 보면 버티고 버텼는데도 안 되면 이 길이 아니라는 것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나한테 맞는 길이 무엇일까? 치열하게 고민하게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더 좋아하는 거, 더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빠르게 꿈을 찾으신 만큼 사실 저는 빠르게 또 다른 길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지금 하는 일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는 바른 길로 잘 찾아가고 있어. 아시겠죠? 유현선님,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지낸 시간들이 있었어요. 남들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제 생각이 참 별나다고 생각했죠. 사실 이제 와서 보면 별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 나일 뿐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제 마음과 머리는 말 한마디마다 제 스스로를 의심하다가 자책을 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남들과 다를까?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순간에 저의 진짜 생각을 감추려고 주변의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나의 생각을 부정하며 무시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꽤 오래 지나서 남들이 보기에 별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스스로 느낄 때 다시 저의 진짜 생각에 대해서 고찰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무시해온 사실을 그제서야 조금씩 납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나는 나는 당연하면서도 소중한 진실을 인지하고 있는 지금에서도 스스로 떳떳하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여전히 제 생각이 창피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제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서 괴로워했을 때, 저의 생각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이 말을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 너는 이상한 게 아니야.
유현선님, 이상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런 생각들 저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린 모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별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별난 것을,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모두의 개성이 있는 거고, 그 덕분에 세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깨달으셔서 괴로운 시간을 조금은 지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별나게 보는 이 세상에 나를 맞추려고 했던 그 시간들도 이 또한 세상에 적응하는 나만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을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님. 저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모든 일이 트라우마 같은 걸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항상 예민해져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언니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꼭 듣고 싶은 말은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잖아. 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은 실수해도 더 괴로워하곤 하는데 괜찮아요. 진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 나를 조금 용서하고 너그럽게 안아주세요. 괜찮아요. 좀 실수하면 어때요? 그죠? 다 그 실수하면서 크는 건데요, 뭐. 마지막으로 10만 축하 메시지 남겨주신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댓글들도 너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의 꿀잠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발전, 저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토닥토닥 ASMR 히렌치였습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 계신가요? 자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오늘 진짜 길었죠? 길었던 하루 좋은 꿈 꾸셔야 돼요.